자,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규모가 역사상 3위에서 5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락 자체도요, 비트코인 역사상 9번째로 큰 하락이었고 2020년 이후로 한정을 한다면 4번째 규모의 하락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폭락의 이유가 아직 확실히 나온 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스 때문에 하락했다던가 관세 때문에 하락했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유가 없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유동성도 오르고 분위기도 괜찮아지는데 왜 폭락이 나온 것인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고래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2월 5일 대폭락도요, 고래의 역대급 그리고 꾸준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1월 중순에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97K 근처에서 놀아줄 때 고래 혹은 이제 채굴자 매수매도 데이터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상승장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가 고점이었죠.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비트코인이 자본시장과 더욱더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옵션 시장 그리고 ETF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IBIT 옵션 시장이 활성화된 때가 2024년 말이었고 그때 이후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옵션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비트코인 ETF의 15%에서 20% 가량은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고, 이 헤지펀드 친구들의 성격이 굉장히 더러운 건 유명하죠.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해석법, 그러니까 이제 뭐 고래가 샀다 아니면 채굴자가 팔았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시장에 끼치는 이 영향과 트렌드와 시장 조성자들의 의도 파악, 파생 상품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급락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도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 친구들이 시장 구조를 유지를 하다가 그게 무너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청산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금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옵션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성격은요, 파생 상품 시장이 주도한 급락 이후에 새 판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70 위치에 있는 롱 포지션을 중심으로 한 완충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70K에 근접하게 되면은 매도세가 쏟아지게 되지만 70K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65K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65K와 70K 사이의 박스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롱 가마 포지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은 특정 구간을 정해놓고 위로 가면은 팔고 아래로 가면은 사고,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면 매수가 들어오지만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압축이 되고 횡보가 되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이런 구간들이 진행되면서 다음으로 매수세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비로소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또 하락을 해준다고 하면은 지지받을 라인은요 62.7K 언저리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받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무난하게 지지가 나와주면서 쌍바닥 나오고 상승 이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더러운 무빙이 나와주면서 전저점을 한 차례 이탈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5.8K, 56K 정도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근접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다시 찍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바닥에서 비트코인의 수치를 한번 보자면요, 미실현 손실 수치가 굉장히 치솟았어요. 지금 엄청난 이 실현 손실 규모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22년 약세장 당시 데이터랑 맞먹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강한 투매 구간 그리고 손실 구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슬슬 바닥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2022년에도요 실제 바닥은요 이런 식으로 패닉셀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현 손실이 최대치를 찍은 다음에 약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저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저점도 이렇게 수차례 갱신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단순히 투매와 과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찐바닥이다, 이거는 좀 근거가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바닥 정도는 형성될 수 있지만 변곡점은 아직 형성되기 이르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돌아보자면 이번에 이유 없이 파생 상품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때도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파생 상품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그냥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옵션의 시장 동향과 오히려 차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살짝 빛이 바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난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잘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